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전국 대학들이 등록금 인상에 나선 가운데 광주와 전남에서는 광주대학교가 처음으로 등록금을 인상합니다. 동대문구가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민생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합니다. 대전시가 영상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대전시 영상산업육성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평창군과 서울대학교 평창 캠퍼스는 지역 발전을 위한 상생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충북도는 인플루엔자가 유행함에 따라 호흡기 감염병 대응 특별 방역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전국 대학들이 등록금 인상에 나선 가운데 광주와 전남에서는 처음으로 광주대학교가 등록금을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른 대학들도 인상을 두고 저울질을 본격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상 신호탄이 될지 관심입니다. 광주대학교가 등록금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지난 2011년 등록금을 올린 지 14년 만입니다. 교육부의 등록금 동결 기조에 맞춰 10년 넘게 유지했지만 그동안 오른 물가를 반영하고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선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합의는 했고, 어느 정도 폭일지 이런 거는 이제 월요일날 최종 결정하는 걸로. 전남대와 순천대 등 국립대는 교육부 권고에 맞춰 등록금을 동결했습니다. 지난해 이미 등록금을 올린 조선대도 등록금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이 밖의 사립대는 10년 넘게 등록금을 동결해 더는 버틸 수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지난 7일 사립대학 총장협의회가 사립대 총장을 대상으로 인상 여부를 묻는 질문에 과반인 53.3%가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힌 만큼 상당수 학교가 등록금을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대 인상을 시작으로 이번 달 광주와 전남 대학들은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인상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시설 투자나 교육 환경 개선이 확 돼야 되거든요. 좀 더 고민이 있습니다. 올해 대학 등록금 인상 상한선은 최근 3년간 물가 상승률의 1.5배인 5.49%. 교육부가 지속해서 동결을 요청하고 있지만 사립대회부는 등록금 인상 바람을 멈추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동대문구가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민생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합니다. 동대문구가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에 나섰습니다. 경동시장 등 20개 전통시장에서 이벤트와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를 열어 상인 매출 증대와 고객 유치를 도모합니다. 또한 고물가와 소비 위축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동대문구 사랑상품권을 1월 16일에 80억 원 규모로 조기 발행했습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 지원도 강화됩니다. 2월부터 40억 원 규모의 융자를 시행하며 업체별 최대 1억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문을 연 소상공인 지원센터는 원스톱 서비스와 정책 홍보를 통해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돕고 있습니다. 동대문구는 전통시장 활성화와 융자 지원 확대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통해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동대문구가 설 명절을 앞두고 품질 좋은 지역 특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직거래 장터를 운영합니다. 구는 오는 1월 22일 수요일 구청 앞 광장에서 2025 설맞이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를 개최합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열리는 이번 장터에서는 동대문구와 자매결연을 맺은 14개 시군 농가가 참여해 사과, 배, 한우, 멸치 등 150여 개 품목을 판매합니다. 대부분의 품목은 시중 가격보다 저렴하고 카드 결제와 택배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특히 부피가 큰 사과와 배 같은 품목은 선물용으로 인기며 지난 추석 행사에서는 완판되기도 했습니다. 구는 이번 직거래 장터를 통해 구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명절을 준비하고 농업인들은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수 있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경기 침체로 힘들어하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마포구가 2024년 12월에 실시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85%가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마포구 상권에 활력의 바람이 분 건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마포구가 2024년 12월에 실시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85%가 마포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을 꼽았으며 주요 소비 장소로는 공덕동, 도화동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전국적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된 것과 대비되며 마포구의 상권 활성화 정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마포구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새해에도 멈추지 않는 현장구청장실이 지난 8일에도 계속됐습니다. 이번 마포구 현장구청장실은 서울 한서초등학교를 방문했는데요. 학생들의 통학로 일대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운영됐습니다. 지난 8일 제399회 현장구청장실이 운영돼 서울 한서초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이번 현장구청장실은 서울 한서초등학교 일대 환경 개선 요구 사항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운영됐습니다. 우선 급경사로 인해 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현장학습 차량 탑승구를 찾아 개선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이후 통학로로 이동해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통학로에 횡단보도 및 신호등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이날 이뤄진 현장구청장실을 통해 학생들이 더욱 안전한 마포구가 되길 바랍니다. 이어서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구 간송미술관이 기자간담회에서 신년 전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대구 간송미술관은 간송이 문화보국 정신으로 수집한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상시적으로 감상할 수 있도록 상설 전시를 개최합니다. 서화와 도자리 중심으로 불상, 전적, 목판 등을 순차적으로 전시할 예정입니다. 올해 상설 전시에는 국보 3건 6점을 비롯한 해와, 서예, 도자 등 대표 소장품 총 39건 52점이 전시됩니다. 조선시대 해화사를 대표하는 삼원 삼재의 작품과 고려와 조선의 도자 등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작품의 관리를 위해 연 3차례 작품을 교체할 예정이며 전시는 5월까지 계속됩니다. 대전시가 영상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대전시 영상산업육성위원회 위원 18명을 위촉하고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위촉장 수여, 임원 선출, 위원회 운영 방향, 올해 사업계획 보고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영상산업육성위원회는 대전영상위원회를 개편한 것으로 올해부터 대전의 영상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발굴과 심의평가 기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대전이 국내외 영상산업 거점 도시로 도약할 기반을 마련했다며 제작 지원 전문가들이 대전에 정착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대전시가 소상공인 지원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대전시가 지난 17일 옛 충남도청에서 이장우 시장 주재로 소상공인 지원 사업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시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공유하고 상인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설명회에서 올해 추진 예정인 주요 지원 사업 등을 공유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신한은행과의 협약을 통해 운영 중인 상생 플랫폼 땡교요에 대한 설명, 현장에서 상인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듣는 시간이 진행됐습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지역 경영 여건이 안정화되고 민생 경제가 살아날 때까지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강원도 소식입니다. 횡성군 내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 광역 상수도 설치가 추진됩니다. 군은 올해 87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강림, 갑천, 청일면 등 7개면 11개리 상수관로 확장을 위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 실시 설계와 사전 행정 절차를 진행 중으로 해빙과 동시에 공사 착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1월에는 강림 4리회 5곳 15km에 대해 광역 상수도 확장 사업 실시 설계 용역을 시행하고 관련 마을을 대상으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둔내면, 마암, 화동, 삽교지구 등 2025년 말 계획된 사업이 모두 완료되면 총 700여 가구가 추가 급수 혜택을 받게 되고 상수도 미보급 지역 지하수 오염과 물 부족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전망입니다. 평창군이 관내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2025년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을 진행합니다.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은 농업인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새해 연구 개발된 새로운 기술과 경영, 유통 등에 대해 실시하며 스마트 농업 기후변화 대응 특강 외 15과목으로 구성됐습니다.
해당 교육은 교육을 희망하는 평창군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일정은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기술지원과 인력 육성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평창군 농업기술센터는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은 영농 설계의 출발점이며 변화하는 농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기회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지역 농업인들이 성공적인 2025년을 보낼 수 있도록 실효성 높은 교육 추진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평창군이 군청 대회의실에서 업무계획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보고회는 2024년 부서별 주요 성과와 2025년 주요 업무 계획을 공유하고 부서 간 협업 사항을 토론하는 시간으로 진행됐습니다. 2025년에는 청년 지원 사업을 통한 청년 자립 기반 강화와 특화 산업 연계를 통해 일자리 창출에 힘쓰고 지역 내 각종 연수원과 맞춤형 임대주택 보급을 확대하여 인구 유입에 우선주의를 기울일 방침입니다. 또한 오는 10월 세계올림픽 도시연맹 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올림픽 도시 평창의 위상을 높이고 평창 올림픽 테마파크 관광 자원화와 올림픽 유산을 활용해 국제 스포츠 도시로서의 발전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평창군과 서울대학교 평창 캠퍼스는 지역 발전을 위한 상생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군은 서울대학교 평창 캠퍼스와 상생협의회 발족과 협력사업 토의 등으로 양기간 상생 발전을 위해 뜻을 모으며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조성, 평창 수학 아카데미아 건립 등 기존 추진 사업을 점검하고 강원특별법 특례 발굴, 서울대학교 평창 캠퍼스 산학협력단지 활성화 등 신규 협력 사업을 새로 제안했습니다. 군은 상생협의회를 통해 지역사회와 대학이 상호 발전할 다양한 기회를 모색하고 두 기관이 협의하여 구체화해 지역과 기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 발전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충청도 소식입니다. 청주국제공항에서 안전관리 현장 간담회와 항행 안전시설 점검이 진행됐습니다. 간담회는 지난달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청주공항의 안전관리 대책 등을 확인하고 도민의 청주공항 안전성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청주공항의 전반적인 운영 상황과 함께 로컬라이저를 비롯한 항행 안전시설의 위치와 안전성, 조류 퇴치 현안과 공항공사의 소방 대응 시스템 등 공항 안전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상황 청취와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김영환 지사는 청주공항을 이용하는 이용객의 안전 확보가 최우선이라면서 모든 승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청주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점검과 안전기준 준수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청주공항 측에 부탁했습니다. 또한 청주공항이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공항이 될 수 있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사업이 있는 경우 한국공항공사와 협의해 정부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충북도는 청주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 추진에 심혈을 기울이며 민관정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는 구상입니다. 청주공항의 항행 안전시설에 대한 국토교통부 점검 결과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전국 13개 공항의 항행 안전시설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청주공항의 방위각 시설은 이번 국토부 점검 결과에서 특별한 지적사항 없이 별도 개선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외에도 조류 퇴치와 소방대 운용 측면에서도 충분한 인력과 장비를 확보해 대응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플루엔자가 유행하고 각종 호흡기 감염병이 확산됨에 따라 충청북도가 호흡기 감염병 대응 특별 방역 기간을 지정했습니다. 도는 다음 달 14일까지를 특별 방역 기간으로 운영합니다. 호흡기 감염병 관련 방역 수칙 홍보를 강화하고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감염 취약시설 대상자별 자율 방역 수칙을 교육하고 홍보해 각 시설에서 자율적으로 호흡기 감염병 예방 수칙을 준수해 안전한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한 설 연휴 기간 도, 시군, 의료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를 24시간 가동합니다. 설 연휴 중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응급실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해 발열 클리닉과 협력병원, 달빛 어린이병원을 운영합니다. 도는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접종을 제고하고 생활 방역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경상도 소식입니다. 지난해 부임한 신임 다이빙 주한 중국 대사가 경상북도와 경주시를 방문했습니다. 경북도와 경주시 등에 따르면 이번 방문은 다이빙 대사가 지난달 주한 중국 대사로 부임한 뒤 처음으로 이뤄진 공식 방문입니다. 다이빙 대사는 경북도지사 접견실에서 한중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정상회의 준비 현황을 확인했습니다. 이날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천년고도 경주에서의 2025 에이펙 성공 개최를 통해 한중 상생을 넘어 세계 경제도약의 이정표가 되어 초인류 국가로의 도약에 초석을 다지겠다고 말했습니다. 경북 군위 의성에서 통합신공항을 준비 중인 경상북도가 세계 최대 중소형 항공기 제작사와 협력해 항공산업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경상북도는 지난 15일 포항 경주공항에서 세계 최대 중소형 항공기 제작사 엠브레어사와 항공산업 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마틴 홈즈 엠브레어 총괄 부사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경북 항공산업 홍보 및 훈련 지원 시설 설립과 개발 등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식을 통해 경상북도는 도내 항공산업 기반 구축의 발판을 삼을 예정입니다. 경상북도가 신임 의용소방대장 82명을 대상으로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지난 23일 도청 화백당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 의용소방대 연합회장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임 의용소방대장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임명된 의용소방대장 82명은 그간 각종 재난 현장 지원 및 사회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지역 소방 행정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앞으로 의용소방대장들은 임기 3년 동안 도내 각 지역에서 화재 진압 보조, 안전관리, 긴급구호, 자원봉사 등 다양한 안전 업무를 수행하며 안전한 경상북도를 만드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광주 전남 소식입니다. 이달 초 경기 분당 한 복합상가 건물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지만 중상자 없이 모두 구조됐죠. 닫혀있던 방화문이 연기 확산을 막아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우리 주변 방화문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광주의 한 대형 건물입니다. 운동시설과 목욕탕 등이 운영돼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불이 날 경우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건물의 방화문이 열려 있고 안전 포스터가 붙어 있지만 무용지물입니다. 지난 3일 경기 분당 화재 당시 건물에 고립된 사람은 모두 310명. 닫힌 방화문이 연기가 건물 안으로 들어오는 걸 막아주면서 중상자 없이 모두 구조됐습니다. 통행하기 편하게도록 이런 걸 이렇게 고정해서 항상 열어놓거든요. 근데 사실 열어놓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아파트 방화문도 대부분 마찬가지입니다. 소방당국은 지난해 2월 광주 전체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피난 방화 시설을 점검했는데 19%가 시정 권고 대상이었습니다. 방화문이 열려 있거나 문 주변에 둔 물건이 문 닫힘을 방해할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중 일부는 1년이 지난 지금도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화문이 열려 있으면 어느 세대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계단을 통해서 다른 층의 세대까지 유독가스가 급격히 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축물 방화구조 규칙은 방화문을 항상 닫아놓거나 화재 시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조금 주의를 기울여도 자신과 이웃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다며 시민들의 안전의식 개선을 위한 주기적인 교육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대통령 취임식을 시작으로 트럼프 정부 2기가 출범했습니다. 트럼프 2기 정부의 보편 관세 부과 정책이 시행되면 광주의 총 생산이 0.13% 감소하는 등 지역 경제가 위축될 것으로 전망돼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취임 첫날부터 행정명령 100여 개를 예고한 트럼프. 우리 지역의 관심은 단연 관세입니다. 모든 수입품의 10에서 20%의 관세를 물리겠다는 건데 광주 총 수출액 중 미국이 30%를 차지하고 있어 지역 경제에 타격이 예상됩니다. 광주연구원은 트럼프의 보편 관세 정책이 시행되면 광주 지역 내 총생산이 0.13%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미국이 보편 관세 10%를 적용할 경우 광주의 미국 수출액은 1억 2천만 달러,
캐나다, 멕시코 등 제3국 수출은 700만 달러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관세가 불가가 되면 가격 경쟁력이 하락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수출 물량 자체가 떨어져가지고 우리 지역 부정적인 영향을 좀 미치는 걸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가전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지난 2015년 34억 3천만 달러던 광주의 자동차 미국 수출액은 트럼프 1기 행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 29억 달러로 15%가량 감소했습니다. 가전 역시 AI 프리미엄 가전을 중심으로 수출 호조를 보였지만 관세가 상승할 경우 미국 소비 수요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그 어려움들을 좀 해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겠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기업 차원에서는 아무래도 중국이나 미국으로의 수출 비중이 우리 지역은 좀 높은 편인데요. 그 수출 차로 좀 다변화하려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으로 지역 내 수출 전망이 악화되는 등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대출 안내 전화를 받고 대출 조건을 조회했더니 본인도 모르게 알뜰폰이 개통되고 소액 결제까지 이뤄지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알뜰폰 가입 절차가 허술한 탓인데 범죄에 악용되고 있습니다. 자영업을 하는 김모 씨는 얼마 전 대출 안내 전화를 받았습니다. 필요할 때 유용하겠다 싶어 대출 조건만 알아보기로 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맞으시죠? 네. 네, 여기 저축은행인데요. 그런데 4개월이 지난 후 한 통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알뜰폰 3개월치 요금과 소액 결제 금액을 납부하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알고 보니 대출 안내 전화를 받은 지난해 9월부터 모두 3개의 휴대전화가 개통된 겁니다. 통화 당시 신분증과 신용카드 번호, 본인 인증 요구에 응했는데 이게 화근이었습니다. 전화하니까 43원 얼마 미납돼 있다고 내래요. 저는 가입한 적이 없다. 그런 사실이 없다. 당장 내일 모레 신용 점수에는 불이익이 가해진다 그러고 저희 같은 자영업자들은 타격이 있으니까. 대부분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알뜰폰 가입은 본인 확인 절차가 허술한 탓에 범죄에 악용되고 있습니다. 김 씨의 피해 사례처럼 대출 안내를 빙자해 교묘하게 개인정보를 빼낸 후 두세 단계만 거치면 알뜰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본인 인증을 하더라도 업체들이 최소한만 한다는 거죠. 특히 알뜰폰은 더욱더 최소한만 하거든요. 그렇게 조금만 본인 인증을 하다 보니까 본인 휴대폰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거고. 허술한 알뜰폰 가입 절차와 불황 속 자영업자의 절박한 사정을 노린 범죄에 피해자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2025년 새롭게 달라지는 정책을 소개해드리는 정책 톡톡 시간입니다. 앞으로 공영자전거 따릉이를 타면 탄소 중립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공영자전거를 타거나 잔반을 남기지 않으면 탄소 중립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습니다. 탄소 중립 포인트 제도는 가입자가 전자영수증 발급, 텀블러 및 다회용기 이용, 폐휴대폰 반납 등 친환경 행동을 하면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포인트를 받는 제도입니다. 모바일 앱 카본페이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데요. 환경부는 인센티브 지급 항목을 현행 10개에서 12개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니까요. 환경을 지킬 수 있는 탄소 중립 포인트 제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화를 늦추기 위해서는 평소 음식을 가려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열량, 고지방, 고탄수화물 식품은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늘리고 고지혈증 등의 위험을 높이기 때문에 비만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채소 위주의 건강한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음식에 가공 성분이 많거나 당분이 많으면 노화가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항산화 성분이 많은 자연 음식을 더 먹어야 합니다. 평소 혈압과 혈당을 관리하고 운동을 해야 몸의 산화를 늦출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